예,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진행을 하십시다. 우리 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해서 대충 제가 이 하나의 주제당 2주 정도를 소모하려고 합니다. 제가 노력을 할게요. 시간을 맞추려고. 자, 자살에 대해서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자살에 대해서 이 시자, 안일비자, 옳다. 그 다음에 안일비자,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살로 봐야 되나 아니면 자살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나, 여기에 사실은 애매모호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죽음이 죄로 인한 처벌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자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처형, 사형을 시키는 경우는 그건 자살이 아니다, 그 범주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불사한 사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밀리고 있으니까 소대장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빤히 죽을 줄 알면서, 총탄이 지금 비오듯 날아오는데 죽을 줄 알면서 나를 따르라면서 용감하게 이르러 나갔습니다. 그럴 경우에 총탄에 맞고 죽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걸 왜 더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느냐, 자살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애매한 점이 있어요. 요거 하나 또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네요. 이 강제구 그때 중대장님인데 나중에 진급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소령으로 진급이 됐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병사들이 수류탄 훈련이 있었어요. 수류탄 투척하는데 수류탄을 뽑아들고 하나, 둘 던져, 탁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훈련생이 수류탄을 땅바닥에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1, 2초 오면 터지는 겁니다. 이때 이 강제구 소령이 전원 엎드려 하면서 그 소리가 순간적이죠. 순간적인 판단이고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가지고 수류탄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온 몸에 파편이 박히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이래서 생명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많은 부하 병사들을 살리고 자기 한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부하 병사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의로운 죽임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수류탄을 덮침으로써 생명을 잃었지만은 이거를 자살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요. 바로 그런 경우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참 값어치 있는 아주 훌륭한 죽음이 되겠습니다. 이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병사들이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습니다. 이제 신풍이라 그래서, 가미가제가 뭔고 하면은요, 일본이 거의 패전이 확실시되는 무렵에 이 비행기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소형 비행기에다 폭탄을 잔뜩 실어가지고 조종사를 탑승을 시켜요. 그래 혼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어주는데 편도에 기름만 넣어줍니다. 왕복을 할 수 있지 않고 편도, 거기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실은 채로 일본의 미국의 대형 군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굴뚝에 그대로 처박는 거지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 비행기하고 함께 폭파하면서 급해도 침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무서운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 자살로 봐야 됩니까? 일본 쪽에서는 자살이라고 하지 않겠지요. 명예로운 국가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다, 순국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폭탄을 안고 육탄용사로 자진해서 죽음으로 뛰어드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명예로운 할복, 일본 사람들을 할복하는 것, 내 명예를 위해서 자살이거든요. 정절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죽음을 맞는 경우, 우리나라 옛날에 연례문 많이 세워졌잖아요. 저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제가하지 않고 남편을 따라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자살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순장, 옛날에는 임금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승하를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따라 죽을 순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무덤 속에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궁녀들이라든가 또는 내시들이라든가
또는 후궁들이라든가 이런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살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과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점은 제가 퀘스천 마크, 물음표로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또 그걸 낱낱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또 학생들 쪽에서도 이게 또 의사가 또 엇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살 긍정론자가 있는데 이거는 뭔고 하면은 여기는 밑에는 이제 부정론자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에 관해서 자기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런 윤리적 입장이에요. Free will, 자유의지입니다. 내 생명을 왜 내가 내 맘대로 못해?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는 경우지요. 왜 네가 그걸 간섭을 해? 네가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 내 목숨의 주인은 나야.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습에서도 그런 게 있대요. 인도의 사티라고에서 가지고 정숙한 아내, 그런 뜻인데 산 아내가 죽은 남편과 함께 화장이 되는 경우, 남편을 화장 불을 지펴서 시신을 태우는데 거기에 아내가 뛰어드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배우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해서 뒤이어 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도 옛날에 임금이 죽으면 신하가 따라 죽을 순자 함께 순사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또 그리고 문예 작품이라든가 또 연극이라든가 영화에서도 그렇죠. 자살을 동정하고 또 정사를 미화하는 그런 사상이, 그래서 이거를 또 뭡니까, 열렬 팬들의 경우 따라 사는 그런 폐단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자살 긍정론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 프리 will을 강조하는 케이스다. 자, 그 다음에 자살하면 안 돼, 자살 부정론자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살은 신과 국가의 아버지가 되는 국왕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 옛날 기독교 같은 경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존재, 존귀한 존재, 디그너티, 존엄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신의 주권을 네가 거스려, 신의 의지를 거스려, 그건 안 돼야. 네 목숨은 신이 준 거야. 바로 종교적인 관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가 되는 국왕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참 그렇게 자식을 낳아서 애지중지 키워주고 그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내가 자살을 해버리면 그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 쏟아지잖아. 그 아버지에게 엄청난 불효가 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임금의 경우에도 신하가 자기 자살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이것은 충성이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불효와 불충의 개념에서 이 자살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종교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당연히 종교는 밑에 있는 자살 부정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힌두교를 한번 볼까요? 힌두교의 경우에는 이 범신 사상, 요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반부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범신 사상, 모든 것이 신이다, 판테이즘, 모든 것이 신이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신으로부터 유출이 됐다, 흘러나왔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무가 있다. 이 나무도 신에게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신성을 갖고 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저것도 신에게서 유출, 흐를 유자, 날 출자, proceeding, 흘러나왔기 때문에 저 개미에게도 신성이 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함부로 살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보면 채식만을 하지요. 생명의 규정성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범신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을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불교에서는 열반 사상의 입장에서 자살을 경계합니다. 열반은
진리를 체득을 해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진리를 체득해서 유혹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유혹을 하고 꼬셔도 넘어가지가 않아. 그건 진리가 아니다. 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집착을 끊어요. 황금덩어리도 갖고 싶고 온갖 욕심이 인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초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하는 거, 속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래서 성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라든가 명예 문제라든가 권력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경지에 올라서는 거, 바로 이것이 열반 사상인데, 그런데 만일에 너 자신을 네가 죽였다, 자살했다, 그러면은 열반의 사상 그 위치만큼 네가 오르지 못한 거야,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경우에 보면은 이슬람교에 있어서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자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병이 있을 때, 물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자살했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 요거 많이 들어보셨지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래서 몸신자, 몸체자, 터럭발자, 그 다음에 살갗 부자, 그 다음에 받을 숫자, 부모. 부모로부터 신체와 털, 머리카락 같은 거, 털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효도입니다. 이 효경에 기록된 공자님의 가르침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과 효를 위해서, 정절을 위해서 남편을 따라 죽는 자든지, 또는 신하가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예롭게 여깁니다. 자살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기독교의 경우에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Moral image of God. 신의 도덕적인 형상이지요. 지식, 거룩, 의로움, 진리, 그리고 우애,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이런 아주 도덕적인 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 호랑이가 자비로워요? 사자가 긍휼히 여겨요? 원숭이가 용서해 주나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런데 네가 내 목숨을 스스로 해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볍게 본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만드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 죄로 단정해서 종교적인 제재, 옛날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5세기 초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살을 죄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The City of God, 신국이라, 신의 도성이라 하는 책에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354년생입니다. 1700년 전쯤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당시에 자기가 그 주교로 있던 히포 지역에 고투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삥삥삥 히포성을 에워싸고서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거스틴은 신국을 썼고 눈을 감습니다. 성이 점령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신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처녀가 적군한테 고투족에게 쫓겨가지고 막 언덕길을 달려갑니다. 뒤에서 쫓아오니까 겁탈을 하려고. 그래서 이 처녀가 마지막에 계속 뛰어가지고 갔는데 언덕의 마지막 오르막 지점에 탁 올랐는데 밑에가 절벽인 거라. 그래서 이 처녀가 몸을 날려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겁탈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처녀를 비판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자살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게 하실 줄 너는 그거는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거스틴은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살인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었죠.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다양하게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멸시, 모욕의 행위로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얼마나 존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대하느냐, 바로 그런 정신으로 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 소서행장, 그래서 1492년 4월에 20만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일본 전 군대의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이 이제 경상도 하고 호남고 중간쯤하고 충청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평안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쭉 치고 올라간 세력이 바로 이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쪽으로 해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함경도 지역까지 치고 올라간 게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입니다. 그런데 가등청정은 불교인이었고, 이 소서행장의 경우에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어요. 다이묘 출신으로서 신부들로부터, 예수의파 신부님들로부터 선교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죽었고, 도요토미 히데요리 그의 아들이죠. 여기로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 가강 쪽으로 이 정권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전투가 결정적입니다. 그때의 이 소서행장은 도요토미 히데요리 쪽에 섰지요. 그런데 체포가 됐어요.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체포가 됐는데, 너 명예롭게 할복해. 그럼 목을 탁 치는 겁니다. 그런데 소서행장이 그랬다 그래요. 나는 천주교인이다.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이 자살 행위도 살인 행위에 속한다. 고로 나는 할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차명에 치해집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살 관련해서 각종 통계를 좀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OECD 주요국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 변화, 그렇게 해서 10만 명당 사망수를 보면 빨간색이 있지요. 이 빨간색이 우리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헝가리, 일본, 스페인 등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향 추세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같은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 여기 수치는 이게 12.1명이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은 좀 낮은 수치지만은 여기에 보면 일본도 상당히 높네요. 핀란드,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거의 30명 가까이 되지요. 29.1명에 해당이 된다. 1000명당 단위로 봤을 때 29.1명이 자살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상당히 상위 그룹을, 탑 클래스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남자 여자별 2016년도입니다. 남자 여자별 10만 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그랬는데, 우리 한국이 여기에 있죠.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지요. 러시아가 제일 높네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요 정도인데, 여기 빨간색은 여성의 자살, 파란색은 남성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3.5명으로 계산했을 때 2.5명은 남자, 1명은 여자. 그래서 남자가 2.5배 자살률, 또 그 가운데 있어도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50대의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198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2년도까지 역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인데,
여기가 30명 선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쭉 이렇게 상향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체적인 이렇게 1호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청소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012년도에 한국 청소년 자살 원인을 살펴보게 되니까 여기에 가족과의 갈등 수치가 높지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 전부 다 가족 문제예요. 그래서 밖에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성적도 좀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도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내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면 굉장히 뭡니까? 이 의욕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교사의 꾸중도 큰 문제가 되고 또 친구와의 갈등도 문제가 되고 또 이성 친구와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 보세요.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지지, 부모와의 불화, 이런 정도만 해결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이 자살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억제를 할 수 있는, 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자살 관련 통계에서 이번에 자살 사유를 봅시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자살 사유를 보게 되면은 여기 화살표, 가장 많은 그 비율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를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두 번째로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경제생활, 당장 인컴,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자식들도 공부를 시켜줘야 되고, 또 그 가정이 원만하게 아주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럭저럭 원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크게 이 우울증의 문제, 이건 사회적인 문제지요.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기초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가장 큰 비율, 벌써 51.6%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에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그래서 12,2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사를 해봤는데, 굵은 글자 중심으로 볼까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35.2%에 달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6개월 내에 다시 자살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최근 1년 사이에 나는 자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 사람이 자살할 가능성과, 그 다음에 나는 최근 1년 안쪽에 자살하고자 생각한 적도 있고 시도한 적도 있다 하는 사람의 앞으로 자살 가능성,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 1년 안에 자살을 생각을 했거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거나 실제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든지 그럴 사람이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80배가 높다고 하는 거, 그 점을 우리 또 명심해야 돼요.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자살 시도의 동기는 건강, 정신 문제, 아까 그 대인관계, 이거 전부 다 우울증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정신 건강 문제, 대인 문제. 그리고 상당수가 음주 상태였다. 자살 시도에 맨정신으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충동적인 자살이라든가 절반 이상이 자살 시도해놓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약 먹었어요. 근데 구급대가 도착할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자살 시도 시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잘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살 방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크게 느껴온 중장년층 남자들, 그래서 아까 1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나이별로 보았을 때에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느냐? 50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50대면은요 이제 사회적으로 경륜도 충분하게 쌓았고 또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잖아요. 학교는 이미 옛날에 다 마쳤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고 또 특정 분야에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어 라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이게 숙련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80세가 훨씬 넘는데 지금 한 85세쯤 될 거예요. 그런데 50대 들어서면서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 버렸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요. 그래서 일선을 갑자기 그만두고 은퇴를 해버리는 경우, 그런 분들 가운데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삶의 패턴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 그 50대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살자 수가. 그리고 고립, 소외된 집단, 여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죠.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살 행위의 강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 자살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는 자주 찾아봐야 되고 전화도 해줘야 되고 또 상담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영환 이상현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에서 이렇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과제물 하나 내드립니다. 연예인, 요거 참 요 근래에도 최근 몇 달 안쪽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예인 혹은 정치인이 악플, 그러니까 나쁜 리플라이가 되는 거지요. 이 댓글로 인해서 자살하는 아픔, 요거 뉴스로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이 아픔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어떤 사람은 실명제로 하자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는 한데 우리 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신껏 또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